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항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던 청주공항도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정보가 공유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항공편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여행 일정을 바꿨는데도 다시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용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도 노선 전반에 걸쳐 운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큰 일본 노선에서 250여 편가량을 줄였고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 노선에서도 일부 감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선을 폐지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선 조정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와 부정기 노선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활기를 띠던 청주공항도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일시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객 증가 추세에서는 저희들도 좀 우려의 시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청주 공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외적 변수에 따른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중동전쟁이란 악재를 만난 청주공항이 수도권 남부까지 여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김창규 현 제천시장이 국민의힘 제천시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2일 본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창규 현 시장이 이재우 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제치고 제천시장 최종 후보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맞붙게 됩니다. 지난 1일 임신 29주 차인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되고 결국 태아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개편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자신의 SNS에 공공의료 구급체계를 전면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근본적인 대책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장섭 후보와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 역시 제도적 기반과 현장 맞춤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다에 떠도는 쓰레기를 먹은 바다거북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거북들이 플라스틱을 우연히 삼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밝고 부드러운 재질을 가진 플라스틱만 골라 먹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KNN 옥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조 안을 헤엄치던 바다거북이 노란색 봉지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내 관심을 잃고 돌아서는가 싶더니 이번엔 투명한 비닐을 덥석 깨뭅니다. 먹이를 먹듯 몇 번이나 비닐봉지를 쪼아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거북이가 왜 플라스틱을 먹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연구 결과 이렇게 어두운 색상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던 거북이가 이렇게 투명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비닐에는 강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북의 주 먹이인 해파리와 어류가 대부분 투명하거나 밝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 나이가 많은 거북일수록 밝은색 플라스틱을 골라 먹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먹이 경험이 많은 개체의 경우 먹이와 유사한 색상에 대해 선택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어린 개체의 경우 무작위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성장 단계에 따른 먹이 인식 능력의 차이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바다거북이 비닐을 먹이로 착각한다는 것은 학계의 공공연한 추측이었지만 실제 실험을 통해 원인이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 바다거북의 절반 가까이가 몸속에 플라스틱을 지닌 채 발견되고 있는 지금 플라스틱을 먹이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을 위한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이 시급합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소년 보호와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계도, 단속합니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홀덤펍, 룸카페,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와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갈등 유형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외부 전문가를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 참여시켜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무 장소 변경과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2026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며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해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익수당 60만 원을 청주페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회 성민주 세계 가면축제가 오늘 청주 중앙공원 앞각수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민주 세계가면축제 마스크 스토리텔링 준비위원회와 성민주 무용단이 주최한 오늘 행사는 지역 예술인 무대와 중국 웨이하이 무용단 초청 공연, 세계 전통가면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앞각수와 역사 유적이 공존하는 중앙공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장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청주 상주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이 경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4개월간 고가의 전자기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81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특히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피해 호소글을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아 쌀쌀했고 5에서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비가 그치고 나면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